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시장 변동성이 좀 높았습니다. 장중 내내 양시장 모두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 코스피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시장을 알고 가는 종목 고르는 눈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가시면서 조금 더 좋은 전략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배트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6글자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면은요. 이 매주 화요일, 수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여승재 전문위원회 무료 방송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말 요즘 무료 방송 참여도 높아지고 있고요. 만족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들어오시고 미리미리 챙겨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불법 영업행위, 그리고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려워도 이분과 함께라면 만사형통입니다. 한 주의 시작 함께하는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좀 금요일에는 모처럼 시원한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 앞두고 공격적으로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금요일 날 이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 0.5,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또 해명 발언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약해진다면 25bp 인하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으로 다가오게 되면 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바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증시는 금요일 좀 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월요일 한국 증시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야간 선물 마감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게 출발을 했어요. 야간 선물 1.03포인트 하락 마감한 것을 감안한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한 2080선에서 출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서부터 전기전자 쪽으로의 외국인 수급 매수 유입이 좀 방어를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좀 재미있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보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흥미로운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한국 수출입 지표 7월 20일까지 수출입 지표 결과가 나오니까 또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일까지의 수출입 결과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13.6%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고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월 비해서는 한 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반도체 수출 감소가 30%대를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기록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 주요 국가 수출입 이런 동향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향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7월 1일서부터 불거진 일본과의 마찰이 직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좀 편애하는 수급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전체 시장 매수는 오늘 2,336억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전기전자 업종으로만 2,670억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체 코스피 시장 매수한 것보다 전기전자를 더 매수를 한 거죠. 그럼 나머지 업종에서는 어떻다라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업종에서는 매도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전기전자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체감 지수로는 조금 더 하락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좀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서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말까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내일서부터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는 기아차라든지 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런 주요 기업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꼭 온라인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실적 발표된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또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수출, 수입 지표 이제 7월 달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전기전자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그 전 사업 부분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특히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클라우드 사업 쪽으로의 물론 2017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매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60%대, 영업이익 40%대를 보여준다는 것은요. 시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1월 일본과의 경제 마찰로 인해서 반도체 재고 감소 그리고 반도체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중립 의견이지만 조금씩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영향 미치는 이슈들 쭉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정말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나는 만큼 이 부분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실적 발표 그 이후가 또 문제죠. 실적이 잘 나와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실적이 안 나와도 앞으로의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좀 각자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오픈 채팅방 또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은 그래도 방어를 했었고 조금 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서 종목별 장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장전 시황에서도 제가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의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언급을 좀 드렸고 이 종목 장세 지속 속에서 장중의 저가와 고가의 폭이 상당히 좀 벌어지는 그런 일부 종목들도 보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장 초반에 좀 밀리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장 초반에 주가가 좀 밀린다고 해서 그냥 너무 실망감에 이제 손절 처리를 하고 나신 이후에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면 또 굉장히 섭섭하시잖아요. 그리고 장중에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했을 때 윗꼬리 달고 마감을 해버리면 또 불안하게 내일장을 또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철저하게 지지와 저항을 좀 잘 찾으셔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서 좀 접근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조금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셨네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종목 고르는 눈도 중요하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지지 저항 보면서 매수 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이전부터 계속 강조해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가 또 있다고 하죠. 무료 방송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회 강의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또 우리 스마트폰 메신저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6글자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른 다음에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은요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니까요 함께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봤고요. 이제는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할 만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전략 조금 더 꼼꼼하게 짜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의 이슈는요. 일본이 과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까라는 물음입니다. 이에 여승재 전문위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24일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할까 말까 하는 의견 수렴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충분히 우방국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한국을 제외를 하게 된다. 시장의 충격이 좀 클까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특히 이제 좀 참의원 안 좋으니까.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또 승리를 하면서 네. 또 강경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국 정부에서 내일 오후에 그 배제에 대한 또 공식 의견서를 또 보내겠다 그렇게. 또 정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국장급 양자 회담 이런 부분들도 무응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보낸다고 해서 또 어떤 큰 뭐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라고 또 의심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요. 양 국가 간의 입장 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은 많은데 결국에는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왜 좁혀지지 않고 있을까요? 왜?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좀 유치하게 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반한, 반일 그런 정치적으로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경제에. 좀 그런 것들은 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 규모로 보나 지금의 현 경제 지표를 보나 한국이 불리한 건 기정사실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되 이것을 빌미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응을 하던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을 빌미로 움직임은 나타나겠죠. 부품의 국산화, 소재의 국산화, 연구개발의 지원, 확대 방안 이런 거 다 나올 거예요.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뭐죠? 결론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좋다더라.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그런 것만 믿고 투자를 하셔서는 안 돼요. 투자자분들이 직접 스스로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종목이 좋다더라 했을 때 정말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고순도 불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솔브레인 가지고 키움증권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데 또 솔브레인에서는 또 수정을 요구한다. 그렇게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죠. 정말 중요한 정보는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해서 누가 올 때 이 종목이 수혜주다 아니다. 그런 말만 믿고 투자하실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냉정하게 대응을 하시면 기술 경쟁력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충분히 노력해서 찾으려고 하신다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공부하면서 찾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라고 하니까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무료 방송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무료 방송 들어가시면은 어떤 이야기들 공부시켜 드리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 그 결과가 성공적이면 더 좋겠지만 뭐 또 때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거 있는 이유, 논리적인 이유,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해석할 것이며 그리고 지난주에 포스코 케미칼이 잠정 실적 발표하고 IR 자료를 배포했던 것을 제가 또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공유를 했는데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좋았죠. 지난주만 해도 삼성증권이었나요? 목표 주가 하향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했어요. 왜 매수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지금 주가 굉장히 밑에 처박혀 있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아차는 좀 위에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전략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설명 듣고 도움이 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 대비해서 미리 시장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그때그때 이제 변동성 있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있을 거예요. 그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건데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입장에 계시면은요, 이 장중에 시황 리딩도 챙겨가실 수 있고요. 장 전 시황, 장 마감 시황 늘 정말 고퀄리티로 드리니까 이 부분만 공부하셔도 정말 많이들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계시면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말미에 종목 상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자,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달인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 수급의 정답 찾아가는 시간, 수급 작전 타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좋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화면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관심주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DB하이텍, 포스코케미칼, 덴티움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어서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주는요. 포스코케미칼, 한온시스템, LG이노텍, 롯데하이마트, LG디스플레이까지 5개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 단연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요. 6%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 포스코 케미칼 정말 강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었죠. 포스코 케미칼이 수급 종목 리스트에 포함된 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맞습니다. 네, 계속 꾸준하게 중복적으로 제가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보여드렸던 종목이고 오프라인 강연회, 7월 13일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요. 포스코 케미칼 이 상승의 추세가 죽었죠. 그리고 2017년도에 상승의 추세도 있었고 8년도에 상승의 추세도 있었고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상승의 추세가. 그리고 2018년도에 상승의 추세가 한 7만 원에서 이제 6만 5천 원 가격을 이탈하면서는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한동안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올해 6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언급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 6월 달서부터 계속 관심은 있죠. 관심은 있지만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증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자, 일간 흐름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흐름이 이중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이중바닥. 그리고 이 이중바닥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만들 수가 없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것인데 자, 수급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3거래일 별로 좋은 의견을 내지 않았던 기관이 오히려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또 외국인까지 동반 매수에 가담을 했다라고 확인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는 이평선이 또 20일 이평선이잖아요. 그 많이 보는 20일 이평선을 누가 돌파를 해주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서 돌파를 시켜주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오늘 그 무료 채팅방에서도 단기 저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 5만 6천 원 가격부터 5만 8천 원 가격은 단기 저항이고 극복해서 올라가야 할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가격 구간에서 등락을 주면서 또 새롭게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죠. 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가시기 위해서는 또 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있겠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던 포스코 케미칼 오늘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6% 가까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여력이 있다 하셨는데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은 또 이 무료 방송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기관이 샀던 종목 코스피 관심주 중에서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보던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제가 수급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매수의 관점인 종목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아닌 종목도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이게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네. 외국인이나 기관도 물려요. 그렇죠. 얘네 100% 수익 내는 거 아니거든요. 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예요. 제가 롯데 하이마트를 보니까 이게 여름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네. 에어컨도 많이 팔릴 거고 선풍기도 많이 팔릴 거고 그러면 롯데 하이마트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롯데 하이마트 가지고. 실제로 수치만 놓고 보면 롯데 하이마트가 뭐 고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PBR이 겨우 0.44배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평가라고 불리울만 하죠. 하지만 이 수치만 가지고 절대 저평가다라고 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저평가인 상태로 있다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시면 하락 N자의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평선을 다 싹 지워버리고 보여드리면은요. 주가 흐름만 보셔도 어때요? 하락 N자의 계단식 하락이죠. 이게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지지를 받을 곳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를 받아야 할 곳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매력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 과매도 구간에 빠져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과매도 구간에 빠져 있고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면서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 가지고 싸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섣불리 들어가시면 장기간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롯데하이마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쩐지 못 보던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차트 보니까 조금 무섭게 흘러내리긴 했어요. 작년 여름부터. 자, 이런 종목들 섣불리 저평가됐다, 뭐 싸다라는 이유로 접근하면은 나중에 좀 오래 고생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수급 관심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네, 먼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관심주입니다. 원익 IPS, BH, RFHIC, 에이텍, 에코프로까지 5종목이고요. 자, 기관이 많이 매수했던 코스닥 관심주는요. 하나머티리얼즈, AP시스템, 우리손 FNG, 디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까지입니다. 우리 여성재 전문위원이 진작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BH 여전히 수급 좋고요. 보던 종목들도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RFHIC 이런 것들도 많이 다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코스닥 관심주 외국인이 샀던 종목 어떤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원익 IPS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익 IPS는요. 제가 그 만사형통 무료 채팅방에서 이때였어요. 4월 달에 27,000원에서 28,000원 가격 하고 있을 때 관심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사실 원익 IPS 요 당시에 보시면 2월, 3월, 4월 상승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또 긍정적인 하반기 실적 개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 무료 채팅방에서 여승재 전문가는 이 가격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라고 콕 집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으면 저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가격에서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 가격 구간에서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만사형통 회원님들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실제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죠.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가격 조정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61선과 장기평선 121선의 상승 변곡점 골드 크로스 난 가격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4.83% 상승 마감했어요. 수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기관도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자, 그럼 과연 지금 가격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 가격에서 단기 저항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줄 때 지지 가격을 찾아서 유리한 가격에 매수하실 기회 또 제공이 됩니다. 하니까 지금 가격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제공될 수 있으니까는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원익 IPS 종목 꿀팁도 주셨습니다. 오르고는 있지만 지금 올라타고 싶지만 조금 더 참았다가 조정을 받을 기간에 그때 다시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 챙겨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계속 참고해 주시고 우리 여성지 전문위원회 이 수급 관심주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기관이 섰던 코스닥 관심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 볼까요?
네, 기관 코스닥 매수 관심 종목은요, AP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AP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죠. 자, AP 시스템은 차트를 보시면요, 원익 IPS하고는 조금 틀리죠. 원익 IPS는 변곡점 가격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AP 시스템은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태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20일 이평선의 변곡점도 양호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25,700원이에요. 25,700원 오늘 마이너스 0.39% 약보합세 마감하면서 그럼 저항이 눈에 보이는 가격은 어디예요? 28,000원에서 29,000원까지는 저항 가격 구간이니까 요 가격 구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 가격,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준 가격을 굉장히 짧게 잡고 접근하실 수 있는 AP 시스템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은 제가 뭐 수급 공략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24,000원에서 23,000원 가격은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 가격 구간에서 호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또 위쪽으로 한 28,000원에서 9,000원 사이까지 보시면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P 시스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게 이 AP 시스템, 원익 IPS 모두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 부품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요즘 반도체 쪽이 좀 괜찮잖아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섹터별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갔어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동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근데 순환매 성격을 띱니다. 순환매 성격. 그리고 일부 업종은 그 업종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 종목 선택하시기가 굉장히 좀 까탈스러워졌습니다. 맞아요. 까탈스러워졌고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럼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IR 컨퍼런스 콜 할 거예요. 그 전망에 따라서 또 주가 바뀝니다. 거기서 또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특정 종목을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실적 발표하면서 제가 그런 좋은 유용한 정보를 또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는요. 만사형통 무료 채팅방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또 역시 무료 채팅방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그러면 오늘의 토픽 수급 공략주도 채팅방에서 주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네.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로 부각되었었던 종목들이 있죠. 하지만 아직 부각이 안 된 종목이 있어요. 부각이 안 된 종목이 있고 충분히 제가 판단하에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수급 좋은 종목 중에서도 수급 공략주 이 부분 무료 방송, 무료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 그리고 수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을 텐데요. 그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꼭 지금 들어오셔서 이 오픈 채팅방에서 요 수급 공략주도 만나보시고 무료 방송 참여 방법도 꼭 챙겨가시면서 장중에 시황 리딩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함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체크 포인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일 꼭 알아야 되는 이슈입니다. 먼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내일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일 갈등의 실마리가 나올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번 주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일 갈등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화해를 시켜보려고 미국에서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일 또 방한을 한다고 하죠. 이러면은 어떤 성과가 좀 있을까요? 효과가 그래서 있을지. 일본과의 그 문제도 논의는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북미 그 협상에 대한 게 좀 주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존 볼턴 NSC 보좌관이 방문하는 것 외에도 내일 그 대북 관련된 좀 호재성 이벤트가 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이 통일 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 평화의 길이죠. 평화의 길 단체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또 북한에서 제가 이제 일요일 날 금요일 해외 증시 마감한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이 북한 관광총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두산 관광 상품을 출시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대북 관련주들 특히 이제 DMZ 관련돼서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또 주가 움직임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장 초반에 충분히 조금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스킬이 조금 떨어지신다. 나는 장중에 대응하는 것이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게 아니려니 하세요. 거기 너무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되겠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들캡, 스몰캡,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굵직굵직한 시총 대형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발표예요. 기아차,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포스코 관련해서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오후에 중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럼 미국 기업은 이제 월풀이나 로지텍 기업이 오늘 밤에 실적 발표하지만 그보다는 내일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업의 실적 발표가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서 챙겨 보셔야 돼요. 내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LG 이노텍 실적 발표하면서 애플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관련된 LED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벤더사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거 꼭 뉴스 챙겨 보시고요. 주가의 반응도 또한 더불어서 챙겨 보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내일 또 굵직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요 실적 발표에 관련된 부분들, 요 부분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도 꼭 필요하겠죠.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고 혹시 꼼꼼하게 챙길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제 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꼭 해주시고 무료 방송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바로 또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전화 많이 오고 있어서 빠르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화 걸려와 있는 것 같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코스맥스요. 코스맥스요. 네네. 코스맥스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매수가가 14만 2천 원에 15%입니다. 14만 2천 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아이고 좀 손해가 크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주들이 코스맥스뿐만 아니고 다들 좀 좋지 못하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과의 마찰도 어느 정도 좀 소비 관련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져요. 예, 하지만 지금 손실이 손실이 좀 크게 좀 발생이 되고 계시지만 실적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더마 코스메틱, 그 코스메틱 쪽으로 또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이 네. 전혀 이제 주가에 힘을 보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네.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격에서 손절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아까워요. 예, 예. 비중 관리 차원에서도 뭐 15%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시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지금 가격에서 손절을 하고 다시 접근을 하실 건지 아니면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어질 때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실 건지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됐습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예,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서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예, 그러면 주가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현 가격 구간에서 손절은 조금만 어차피 이제 좀 참고 기다리신 거니까 네, 네, 지금 이제 98,8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주간 흐름으로 좀 돌려놓고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 2016년도에도 95,0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격 구간이 굉장히 공포심을 좀 느낄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긴 하지만 네, 일단 95,000원까지는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95,000원까지 내려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저도. 예. 하지만 이제 95,000원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시고요. 대신에 2분기 어닝 시즌 그 실적 발표하면서는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서 주가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 2분기 실적 발표 시기 돼서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일단 한 11만 원 선에서 한 11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여요. 예, 예. 그 가격 구간에서 실적 발표 시기와 맞물려서 주가 반등이 나오면 그 가격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예,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내년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또 중국의 소매 매출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 마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해소가 될 겁니다. 예, 해소가 되는 시기에서는 또 주가가 다시 못해도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 20일 변곡점 가격은 15만 원이에요. 예, 15만 원. 그럼 연간 실적을 비교해봐도 지금 가격은 물론 PER 기준으로 보면 뭐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연간 실적과 과거의 주가 수준을 비교해봤을 때 싼 가격이다라고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11만 원 선 가격 부분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 비중을 조금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그리고 이슈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매수 가격을 추후에 투자 심리 개선 시기에
매수 평단을 13만 원 이하로만 내려놓으시면 충분히 또 수익으로 매도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면 안 될까 싶어서. 네? 좀 더 사고 물타기를 좀.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지금은 아니고 15%에서 15% 더 사신다고 하더라도 네네. 가격을 그렇게 충분히 내리기도 어렵고요. 예. 그리고 투자 심리가 지금은 확실히 개선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아, 예. 예, 해서 일단 비중 절반 줄여놓으시고 추후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은 지금 바로 손실 확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리스크 없이 매도하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들어와 있네요. 자, 1882님께서 남겨주신 문자입니다. CJ CGV를 갖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매수가 38,390원의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최근에 사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 종목도 빠르게 한번 받아볼게요. 네. CJ CGV 이제 뭐 어제 오늘 매수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38,200원이고 매수하신 가격은 390원, 한 19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30% 매수를 하셨어요. 충분히 뭐 매수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역배열 이제 추세적인 하락 구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21선 돌파 흐름이 7월 9일 날 전개가 되었고요. 그럼 7월 9일 날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CJ CGV. 특히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좀 단발성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기관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또 기생충 관련해서 또 뭐 1,000만 넘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대신에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오늘 82,000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이 했는데 앞전에 7월 9일 날 거래량이 42만 8천 주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4만 원 가격이 좀 막혀 있는 가격이에요. 4만 원 가격하고 4만 원 돌파를 한다 치면 한 4만 3천 원 정도가 또 2차 저항 가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은 뭐 좀 짧게 잡는다 치더라도 37,000원 가격을 37,000원에서 36,000원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잡으시고 4만 원 가격은 1차 단기 저항 가격이고요. 4만 원 가격을 기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돌파를 시켜주면 한 42,000원에서 43,000원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CGV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얼마에 매수하셔가지고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동아화성. 네, 동아화성 얼마에 갖고 계시고요? 예, 5,830원에 예. 네, 동아화성 5,830원이요.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자주 주시죠? 예, 목소리가 귀에 익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5,830원에 매수하셨으면 예,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하셨어요? 이제 이틀인가 3일인가 그래 되시네. 네, 지난주 목요일에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 목요일에 하셨을 것 같고 5,600원에 팔아야 되는가 그게 궁금해가 그래가 전화낼 거예요. 네,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요. 예, 꼭 기억을 잘 해주세요. 예. 예, 5,500원 짧게 잡아드릴게요. 예, 5,500원. 네, 5,500원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7월 18일 지난주 목요일 날 예. 이렇게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어머니. 그렇지. 그래가 들어갔어요. 예, 이거 당연히 윗꼬리 다는 가격이에요. 저항받는 가격. 예. 그래서 어머니 반등 주게 되면은요
예. 6,000원 위로 6,100원, 200원, 300원 가격에서는요, 매도하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예. 리스크, 손절하는 가격은 5,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예. 네. 대응 잘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받아봤는데요. 지금 정말 상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담은요, 이따가 진행되는 2부에서 마저 또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이따가 또 상담 많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